K2 흑표전차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폴란드에 천여 대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수출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져 추가 수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흑표전차의 생산 라인을 닫지 않기 위해 50에서 100대씩 소량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2010에서 2015년 1차 양산 100대, 2014에서 2021년 2차 양산 106대, 2020에서 2023년 3차 양산 54대, 2022년 4차 양산 160여 대를 계약할 예정이고, 폴란드 수출로 2022에서 2025년 180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연속 생산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추가 양산분은 보다 뛰어난 성능의 개량형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폴란드 수출 물량 중 국내 생산은 180대 뿐이라고 폄하하는데요. 2026년부터 폴란드가 면허 생산을 하더라도 핵심 부품은 국내 생산 후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생산은 부품 공급이 쉬워져 한국 흑표전차의 유지비를 낮춥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흑표전차와 4차 양산분에 어떤 파워팩이 장착될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국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한 파워팩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으로 엔진, 변속기, 냉각 장치가 주 구성품입니다. 한국은 2005년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를 위해 두 업체를 개발업체로 선정했는데요. 개발 기한은 2012년까지였습니다. 파워팩 문제는 업체의 비현실적 계획과 이를 선정한 방사청의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최초의 한국차 포니 생산에서 자동차 엔진 국산화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1500마력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13년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1500마력 파워팩 개발에 7년을 계획했습니다. 2011년 업체가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방사청과 권익위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업체와 방사청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교적 우수한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2012년 3월까지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한국 파워팩을 쓰겠다던 방사청은 4월에 국산 파워팩에 중대 결함이 발생했다며 독일 파워팩을 1차 양산분에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방사청의 기술검토위는 8대5로 중대 결함이 아니라고 판정 내렸는데 말이죠. 더구나 중대 결함이 아니라는 쪽은 민간 기술자였고 중대 결함이라고 한 쪽은 방사청, 군인이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중대 결함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독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독일 파워팩은 500대 양산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단품에 대한 내구도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파워팩은 개량형으로 방사청이 말한 파워팩과 부속이 60% 다른 제품입니다. 실제로 단 한 대도 양산된 적 없는 파워팩이죠. 당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주행 시험에 같은 파워팩이 들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2년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1차 양산분 100대에 독일 파워팩을 장착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언론전을 펼쳤고 결국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11월 감사원은 방사청 사업 실무자가 독일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하고 국내 파워팩의 결함을 부풀리는 식으로 독일 파워팩이 유리하도록 했다며 방사청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역 장성인 실무자에 대해 계급을 강등하라는 징계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장군은 차라리 옷을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다. 2012년 뜨겁게 달구었던 파워팩 논란은 검찰 송치 후 사라졌습니다. 1차 양산 사업에서 파워팩 선정 시 방사청은 한국 파워팩 성능을 99점 이상으로 평가했는데요. 독일 파워팩에 비해 신뢰도가 낮아 독일 파워팩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시제 차량을 위해 수입한 독일 파워팩 5대의 테스트 과정에서 변속기에서만 27건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고 이 중 17건 62%가 신뢰성 결함 문제였고 결국 5대 중 4대가 독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1차 양산품의 파워팩은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했는데요. 2015년 냉각팩이 작동하지 않아 과열이 발생해 엔진이 멈추었는데요. 2017년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2016년 5일 교환 중 이물질이 검출됐는데요.
2016년 보증기간 초과 때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오일 냉각기 용접부 균열로 기름이 샜습니다. 변속기 부품이 갈려 변속기 안에 쇠 조각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의 무성의하고 느린 조치였는데요. 대충 수리만 하면서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무료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명품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불성실한 AS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독일은 군수산업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꼬여 있어 AS의 생산성, 성능, 계량 모두 부실하기로 유명합니다. 방사청은 독일 파워팩에 부실의 혀를 내두르며 2차 양산에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려 했는데요. 2014년 이번에는 파워팩 요구 성능 완화로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개발비 편취 의혹이 있던 업체였기 때문에 언론은 신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방사청은 요구 성능을 완화하면서 국산 파워팩을 지원했는데요. 2014년 10월 국산 파워팩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다양한 지형, 혹한, 혹서 환경에서 8시간 연속 가동 시험과 100km 연속 주행 시험 등 야전 운용 조건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주행 시험을 통해 기동성, 내구성을 입증해 시험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9,600km를 운행하는 시험 평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문제점인 내구성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파워팩의 엔진과 결함 특성인 냉각장치는 국산 제품을 장착했지만 변속기는 독일 제품이 장착합니다.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를 개발한 업체는 모두 다릅니다. 엔진은 2X사, 변속기는 SXX사, 냉각장치는 현XXX입니다. 당시 뉴스를 종합하면 한국 파워팩이 문제가 있었지만 독일 파워팩 수준으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속기만 쏙 빼고 파워팩을 만들었습니다. 전투적 효과를 받은 파워팩에서 변속기만 빠졌는데요. 2014에서 2016년까지 업체가 변속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아 변속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문제는 6차 내구도 시험에 탈락한 업체 측이 2017년 7차 내구도 시험에 불응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업체 측은 군의 요구 조건이 가혹하다며 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추가 내구도 시험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업체는 부실 방산 업체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살펴보면 업체, 국가연, 방사청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군수조달실무위원회가 31건의 제안 내용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로 방사청이 국방규격을 수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기존에 320시간 동안 내구도 결함이 없을 것에서 320시간 동안 내구도 시험을 수행했을 때 결함이 없을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구도 결함은 창정비 수준의 중결함을 의미하고 내구도라는 말이 빠진 결함은 중결함, 경결함 모두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내구도 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결함이 아니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업체 측은 국방규격을 원래대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연 기품원은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독일 변속기는 내구도 시험 중 일반 정비가 가능하고 한국 변속기는 내구도 시험 중 일반 정비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독일 파워팩은 테스트 기간 중 심각한 신뢰도 고장만 11건이 발생해 1471km마다 고장이 난 셈인데요. 한국 파워팩은 6차 내구도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7110km의 무사고 연속 주행을 했습니다. 방사청이 수차례 국방규격 완화를 시도했으나 감사원실, 기품원의 제동으로 실패했습니다. 방사청 내부에서도 입장들이 달라 보입니다. 변속기는 2014년 10월 개발을 완료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구도 문제도 2019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3차 양산에는 한국 변속기가 장착돼야 했는데요. 독일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에서 2019년까지 서로 열심히 책임을 전가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던 업체와 정부 측의 골이 깊게 파인 듯 보입니다. 방사청과 업체의 소송, 업체 간 소송, 개발지원금, 연체금 등 수많은 일들로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터키 차세대 전차 알타이가 2년 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알타이 전차에 한국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한국 엔진,
변속기가 들어간 파워팩입니다. 한국 군 요구 성능의 70%에 불과하지만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2022년 4차 양산 사업으로 흑표전차 16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업체 간의 오래된 감정들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모아 흑표전차의 심장이 이제는 온전한 한국산 파워팩으로 뛰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